자,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업을 잘 따라오셨습니까? 1강은 우리가 인벤터의 3D 모델링 하는 방법,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인벤터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2강은 인벤터로 2D 치수 기입을 할 때 치수 기입을 하는 방법과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인벤터를 조금 더 친숙하게 모델링하고 치수 기입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에 보이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 문제는 큐넷에서 자동화 설비 기능사 2023년도까지 생산 자동화 기능사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자격증 종목이 2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동화 설비 기능사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기계요소 설계 작업이라는 공개 문제가 있습니다. 총 20개의 문제를 공단에서 오픈하고 있는데 여기 처음에 열어보시면 요구사항이 쭉 있고요. 공개 문제가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형상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렇게 1번 문제와 2번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네이버에서 기계도사 카페를 검색하시면 인증된 회원에 한해서 1번과 2번 PDF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전제는 형상을 그리고 치수 기입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벤터 실력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바탕으로 실력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개 정도의 과제로 연습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제 문제 도면을 가지고 먼저 투상 연습을 하겠습니다. 투상 연습을 하고 조립된 도면에서 각각의 부품을 떨어뜨려서 나타나는 투상 연습, 제가 카페에다가 자료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상 연습, 그리고 공차 연습. 공차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치수 공차, 끼워 맞춘 공차, 그다음 기하 공차, 이렇게 세 가지 공차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칠기, 표면 거칠기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W라고 적힌 거 있죠? 이런 것처럼 표면 거칠기도 이론 설명을 하고 도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연습 도면을 카페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 설비 기능사 1번 예제 문제, 자, 왼쪽에 보이는 요 화면이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2강에서 인벤터와 2D 치수기입의 기본 환경 설정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D 형상이고요. 1번에 2D 치수기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수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 만들기, 왼쪽 이쪽에 아이콘을 눌러서 스탠다드 IPT 작성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형상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것이 1번 부품, 이것이 2번 부품,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을 어셈블리로 조립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특별하게 그런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IPT 파일로 입체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부품, 아까 2번 부품이라고 했죠. 2번 부품을 먼저 그리고 나서 1번 부품을 2번 부품 위에 올리는 방향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에 보면은 지금 이 부품이죠. 빨간색으로 그려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뒤쪽으로 돌출, 요곳의 폭의 길이는 여기 12가 되겠네요. 12에 1mm, 1mm 있으니까 총 14mm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을 2번 부품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 S를 누릅니다. S를 눌러서 자, 마우스를 곁에서 XY 평면을 클릭을 하면 여기 스케치 1번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스케치를 생성을 할 건데 자, 항상 이 기준점에서 시작을 하면 나중에 구속 잡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서 안쪽을 이렇게도 그리고요. 그래서 안쪽을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 이런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2점 직사각형 해서 왼쪽 아래점에
첫 번째 포인트를 잡고 오른쪽 위쪽으로 하는데 여기에 가로 길이가 45mm고요. 전체 길이가 69mm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여기서 45, 69를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서가 파란색으로 17.586이 있으니까 여기서 45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5를 입력이 되었죠. 그 다음에 탭 키를 누르면 반대편 세로 길이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69 엔터. 자, ESC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2점 직사각형으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나 그렸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는 21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28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가로의 길이, 치수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일반 치수를 클릭해도 되지만 위쪽에 치수를 클릭해도 됩니다. 하지만 단축 명령어 디멘전의 약자 이것을 외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D 눌러서 자, 가로 길이는 21 엔터 치고요. 세로 길이는 자, 28 엔터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지금 배경이 흰색이라서 잘 구분은 가지 않지만 확대를 조금 해보면은 자, 여기는 지금 검정색이 그려져 있습니다. 검정색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약간 파란빛이 돕니다. 이 파란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선을 아무리 잡고 좌우 위아래로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속이 되었다는 건데 이것은 자꾸 밑으로 당기거나 왼쪽으로 하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구속을 하려고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높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치수들을 모르기 때문에 좌우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도면에서 보면은 높이는 20이고요. 이 중심점에서 이까지 떨어진 거리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자, 가운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가운데 이 중심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 위치에 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눌러서 밑바닥과 요 선 두 개를 클릭해서 떨어진 거리가 20mm.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단 높이는 구속을 줬기 때문에 이 선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로선을 잡고 움직이면은 여기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을 하는 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자, 형상 구속 조건의 위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에 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하면은 클릭을 하면 자, 세로 줄이 나오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요 가운데 포인트가 잡힙니다. 이 포인트가 45mm의 가운데 이 포인트가 되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나와서 이렇게 해보면은 요게 또 포인트가 잡힙니다. 이 포인트는 21mm의 가운데 점이 됩니다. 이것을 수직 구속 조건을 해버리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구속을 동일한 선상에 맞추게 됩니다. 첫 번째 누른 점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이것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좌우로 자꾸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속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저희가 치수 구속 조건, 그 다음에 형상 구속 조건, 이렇게 구속 조건으로 두 개를 일치하여서 구속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꼭 구속 조건을 줘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완벽한 스케치와 그리고 형상이 점점 복잡해지면 질수록 구속 조건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속 조건을 주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수를 줬고요. 4-R1.5 자, 이곳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의 이 중심점에서 반지름이 1.5인 곳이 네 군데가 있다. 이것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중심점 온 해서 중심점 클릭하고요. 반지름이 1.5mm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름 치수가 나오는데 3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네 군데 똑같이 줘도 되지만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위쪽에 보면은 여기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요 원을 복사해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복사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선택이라고 있고 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기준점은 요 중심점을 선택을 해서 이 중심점을 다른 중심점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마우스를 대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겠죠? 빨간색으로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럼 기준점 요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대면 녹색으로 이렇게 탁 포인트가 잡히는 것이 보이죠? 녹색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끝점을 클릭을 하고 아랫부분에도 자 클릭, 그 다음 왼쪽에도 클릭 이렇게 해서 종료 이렇게 누르면 네 군데를 복사 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라내기로 잘라도 되지만 그냥 지우지 않고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돌출을 할 건데요. 제가 1강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스케치 마무리 또는 S를 눌러서 스케치를 나가도 되지만 돌출 E 아이콘 명령어와 회전 R 레볼루션과 익스트루드 이 두 개의 명령어는 스케치 화면에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스케치 나가지 않고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할 건데 자 뒤쪽으로 전체 길이에서 빼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mm와 왼쪽 1mm, 오른쪽 1mm, 14mm를 돌출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여기서 E 눌러서 자 겉에 빨간색으로 프로파일로 여기 선택을 이렇게 하고요. 좌우 대칭 이것을 눌러볼까요? 좌우 대칭 세 번째 아이콘 좌우 대칭 눌러서 14mm 14 엔터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먼저 나왔고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에 폭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여기 1mm고 높이가 55mm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클릭을 해서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했죠. 그래서 여기 아이콘 이거 눌러도 되고요. 스케치 작성이라는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또는 S 스케치를 눌러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하고 S 스케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스케치를 할 때 자, 여기 보면은 형상 투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런 선들 자, 각각의 선들이 투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선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선들이 있을 건데 이런 선들을 지금 스케치를 잡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클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면을 스케치할 때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형상 투영해서 각각의 선들을 클릭해줘도 되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자, 마우스를 위쪽에 형상 투영의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절단 모서리 투영 이것을 누르면은 절단되어 있는 모든 선들을 다 일괄적으로 클릭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형상 투영에서 절단 모서리 투영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모든 선들이 다 투영이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한 거에서 스케치로 들어갔을 때 또는 절단을 했을 때 형상 투영에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한다 하면은 훨씬 쉽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이 선 그려볼 건데요. 높이는 55mm고요. 폭은 45가 되겠죠. 그래서 이 1mm만큼 안쪽으로 왼쪽으로 절단을 돌출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2점 직사각형 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요. D를 눌러서 가로선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빼서 이게 55m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E를 눌러서 자, 여기 요 선을 클릭을 해서 방향이 반대편 자, 1mm 1 거리 1 확인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은 작업으로 해줘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자, 대칭 복사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우가 대칭이죠. 지금 이쪽에 제가 지금 작업한 것이 왼쪽에도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빼줘야 되죠. 그래서 스케치를 해서 돌출을 해도 되지만 여기 위쪽에 보면은 여기 패턴 위에 보면은 미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미러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미러라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그대로 대칭 복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미러를 하려 그러면 자, 기준점은 요 가운데 평면을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벤터를 작업하다 보면은 평면을 사용을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면으로 기준점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먼저 평면을 누르게 되면은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평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 저는 이것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면 클릭을 하고요. 반대편면을 클릭하면은 자, 여기 가운데 평면이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여기 금색기에 하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 클릭해서 자, 왼쪽에 평면을 선택하십시오 나옵니다.
따라가는 대로 자, 첫 번째 평면을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은 살짝 이렇게 생깁니다. 클릭을 하면은 자, 다음 평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회전을 조금 해서 뒤쪽 평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뒤쪽 평면 선택하면 가운데 평면에 기준점이 생깁니다. 여기 작업 평면 1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점이 생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자, 미러를 클릭을 합니다. 팝업이 떴을 때 피처와 미러 평면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피처라고 하는 것은 돌리고자 하는 그 객체입니다. 그래서 돌출 2번을 아까 뺐던 걸 해주고요. 미러 평면은 자,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피처 선택을 하고 돌출 2번 마우스를 대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클릭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미러 평면을 클릭을 먼저 하고, 자, 여기에 모든 것은 아래쪽에 상태 화면에 나오는 대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상의 미러 화면이 이렇게 될 것이다 보시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 검색기에 미러 1번이 생겼고요. 작업평면 1번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업평면 1번은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가시성을 꺼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위쪽에 이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에 이게 빠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요것을 빠뜨린 것 같은데, 요 형상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S 스케치를 들어가게 되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눌러서, 지금 아까 전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눌러주면 바로 절단 모서리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2점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고요. 자, 여기 치수를 보면은 여기 21mm가 있고요, 7mm가 있고, 이쪽도 치수가 빠져 있지만 7mm가 되겠네요. 다 더하면은 35mm가 되고, 요 높이는 8mm가 됩니다. 요 치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까지가 7mm 되겠네요. 35mm, 8mm. 자, D 눌러서 이 치수와 이 치수가 35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폭이 8mm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에 가야 됩니다. 그죠? 가운데에 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 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전에는 형상으로 구속을 줬고요. 이번에는 치수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35의 반은 여기가 17.5mm가 되겠죠. 그래서 요 끝단에서 요 중간점까지의 거리가 17. 전체 폭에서, 전체 폭이 얼마인가요? 전체 폭이 45이기 때문에 전체 폭에서 이 점까지가 22.5mm 이렇게 줘도 결과치는 똑같습니다. 자, 치수 T를 눌러서 이 선과 이 중심점, 녹색 점이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게 22.5. 자, 이렇게 하면 가운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출 2를 눌러서 피처는 마우스를 대면 빨간색이 자,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방향을 반대로 하고, 거리는 자, 전체를 다 빼야 됩니다. 거리를 모를 때는 이거를 눌러서 전체 관통 마우스 대면 자, 전체가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 절단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확인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이것을 선택을 해줄 건데요. 이 치수는 전체 치수가 56mm가 되고요. 이 형상을 그려가지고 좌우 대칭으로 56mm 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 아까 전에 제가 작업평면 1번 여기 있는데 가시선을 건 상태죠. 작업평면 1번 상태를 해서 좌우로 56mm를 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28mm, 아래쪽으로 28mm. 이렇게 작업평면 1번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S 또는 여기 아이콘 이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콘 누르면 지금 가운데를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F7번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F7번은 단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절단하는 아이콘이고요. 아래쪽에는 자, 요 아이콘 이렇게 되는데, 그래픽 슬라이스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픽 슬라이스 F7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F7번을 누르게 되면은 자, 단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회전을 이렇게 해보면은 F7번 누르면은 전체고요. 지금 단면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스케치 화면에 들어와 있는데요. 단면을 한 가운데 평면이기 때문에 F7번으로 이렇게 해서 정면도 이렇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절단 모서리 투영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 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점 직사각형으로 왼쪽 아래점과 위쪽은 대략적으로 자, 이 선이 교차가 되게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높이는 75에서 69를 뺀 6mm가 되겠네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6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폭이 21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높이는 치수 D를 눌러서 여기와 여기가 자, 6엔터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 마우스 또 우클릭을 해서 이점 직사각형으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 선은 치수는 D를 눌러서 21mm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4mm가 나오죠. 4mm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 또한 가운데가 가야 되기 때문에 치수 D를 눌러서 전체가 35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치수 클릭해서 이 가운데 점이 자, 35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17.5로 돼버리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치수와 이 치수를 또 0mm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2-C4라고 해서 C4는 못따기를 의미하죠. 두 군데 이쪽에 있다는 거고 4mm는 못따기는 이쪽에 못깎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못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못따기를 클릭해서 거리는 4mm 이 선과 이 선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는 자, 다 그린 것 같고요. 56mm 돌출 2를 눌러서 자, 위쪽이 아니라 여기를 클릭을 해서 좌우 대칭해서 56mm 56 확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못해준 못따기 아이콘 못따기 옆에 있습니다. 못따기 클릭해서 아까 전에 1mm를 한다고 하는 게 깜빡했었네요. 1mm 반대편에도 1mm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구멍을 뚫어 줄 건데요. 이 구멍의 위치는 평면도에 보면 나옵니다. 이 구멍의 두 개의 위치가 2-파이8 클릭을 해서 색깔이 변했을 때 스케치 S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상 절단 모서리 투영 눌러주는 것이 작업의 효율성 면에서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원을 하나 그리는데 너무 가운데다가 그려버리면 좀 나중에 치수기입하기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좀 치우치게 파이8 밑에도 하나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원에서 파이8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줄 건데요. 10.5mm, 11mm, 34mm 이렇게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D를 눌러서 선과 이 중심은 자, 도면에 나온 대로 10.5mm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바닥과 이 중심은 이것이 11mm가 되겠고요. 이 중심과 이 중심은 34 엔터.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선과 이 중심은 10.5mm. 자,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 치수를 다 줬고요. 돌출 2를 눌러서 프로파일은 요 빨간색으로 이 원과 이 원을 하고 방향은 반대 절단이 되었고요. 확인 이렇게 누르면 다 되겠습니다. 자동화 설비 1번 문제 3D 모델링을 다 했고요. 이것을 저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컨트롤 S 이렇게 누르면 자, 1번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어서 2D 치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했는 거에서 그대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환경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드래그로 해서 삭제를 이렇게 해주고요. 기준을 눌러줍니다. 아이콘에 기준을 눌러서 자, 이렇게 드래그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에다가 하나 해줄까요? 보통 이 등각뷰, 홈뷰를 누르게 되면 등각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고 축척은 1:1, 이 세 가지 스타일을 눌러줘야 되는데 먼저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바꿀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준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기준 뷰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똑같이 나왔는데요. 자, 정면도가 먼저 나왔네요. 물론 큐브로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음영이 들어가 있죠. 회색으로. 그래서 음영을 꺼주고요. 여기 은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은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면도와 최대한 동일하게 나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마우스를 이렇게 대서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면도는 이쪽에 투영이라는 아이콘을 사용해서 우측면도, 평면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투영 눌러서 자, 뷰를 선택 먼저 하고요. 마우스를 빨간색으로 클릭해서 우측면도로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으로 작성을 눌러줘야 됩니다. 또한 투영 눌러서 마우스 위로 해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작성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방향을 조금 치수기입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치수기입을 하도록 할 건데 동일하게 나오지 않으면 치수기입으로 맞춰 주면 됩니다. 일단 주석에서 치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치수는 많이 쓰이니까 단축 명령어 D입니다. D를 눌러서 하나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해서 45를 자,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 작성 시 치수 편집이 자꾸 나오면은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빼줍니다. 자, 여기에 치수를 눌러서 이 선과 자, 여기는 20,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28,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8mm, 전체 치수는 75mm, 75mm를 하기 전에 69가 먼저 있네요. 자, 69는 여기와 여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토캐드에 비해서 치수기입이 굉장히 빠르고 쉽습니다. 이렇게 1mm씩 떨어뜨려지는 것도 오토캐드에서는 끝점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인벤터 2D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치수. 그리고 굳이 또 D를 누르지 않아도 이전에 했던 명령어를 인벤터나 오토캐드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을 다음에 또 사용한다 했을 때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치수와 이 치수로 21mm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면에 공차가 들어가 있죠. 플러스 0.10. 자, 공차를 넣으려면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는데 정밀도 및 공차를 해서 편차해서 플러스 0.1 0.1 뒤에 하나는 0 그래서 확인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공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반지름값도 마찬가지 모든 치수는 다 D로 넣습니다. D 해서 여기 클릭을 해서 R-1.5인데 자, 클릭을 하고요. 더블 클릭으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가서 자, 마우스 커서를 앞쪽에 넣고 4-R15 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런데 위쪽도 마찬가지 치수 D를 눌러서 여기와 여기를 5mm 그 다음에 이 선과 여기까지가 7mm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치수를 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mm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머지는 다 넣었고요. 요 2-C4 요것은 위쪽에 지시선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교차되는 점 여기 클릭을 하고요. 꺾이는 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는데 이게 직각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르면 직각이 잘 맞아지는데요. 클릭을 해주고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씨를 쓰게 되면은 글씨가 아마 오른쪽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이것을 설정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설정해 주지 않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게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확인을 이렇게 누르고요. 자, 저는 다시 여기 텍스트를 하나 더 씁니다. 여기다가 그냥 2-C4 이렇게 컨트롤 엔터 하면은 확인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래그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정면도는 이렇게 했는데 우측면도도 일단 먼저 치수부터 다 해도록 하겠습니다. D를 눌러서 전체 치수 자 56, 그 다음에 요 치수와 요 치수 55, 치수와 요 치수 12, 1mm는 자꾸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고요. 평면도도 마찬가지 여기서 중심까지 10.5mm 자, 그래서 여기까지 11,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심까지 34, 그 다음에 치수로 파이 8인데 자 앞에 2-파이 8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대략적인 치수 기입은 다 했고요. 하나씩 보면서 수정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선이 나타나는데 중심선은 자 여기 가운데에 중심선을 넣는 것은 위쪽에 주석에 보면 이 아이콘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자, 이 선과 이 선을 클릭을 하면 가운데에 중심선이 생겨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선이 생기는데 요것은 가운데 이렇게 중심선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 중심 표식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서 그냥 이 원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면 이 중심 표시에서 생겨 버리는데,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원의 중심선을 나타내기가 조금 안 나타나서, 여기 저희가 도면층 설정한 것에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 중심선 0.25mm 중심선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은 중심선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 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도면층에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중심선의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면도에 가서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주고요. 자, 우측 면도에 봤을 때 요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선은 수문선이고요. 이 선을 중심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선 두 개를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여기서 인벤터에서 2D는 삭제가 아니라 여기 마우스 우클릭으로 가시성을 꺼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선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클릭 가시성 꺼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중심선을 이렇게 그릴 건데요. 이 선이 여기 4-R 1.5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m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항상 2D에서도 스케치는 S, 이렇게 S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S 선택을 하면은, S 누르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스케치를 작성하려면 시트 뷰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무 곳이나 빈 곳에다 클릭을 하면 안 되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 우측면도 시트를 선택하겠다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자, S 눌러서 클릭을 해주면은 지금 우측 면도에서 이렇게 지금 X, Y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케치를 해라. 지금 스케치 마무리가 나왔고요. 왼쪽에 스케치 1번 3D 모델링을 할 때와 동일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마우스 우클릭 선을 하나. 자, 기왕이면 위쪽과 이렇게 점선으로 만나는 선들이 이렇게 이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 D를 눌러서 이 선과 이 점은 1.5 엔터. 그 다음에 여기도 1.5 엔터. 1.5mm 나왔죠.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면은 이 선이 그려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 면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을 더블 클릭, 자, 이 선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여기 특성, 여기 나오는데요. 특성으로 이 선의 종류를 바꿔주면 됩니다. 선 종류는 여기 체인으로 바꿔주고요.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 면도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면도에서 자, 이 선 마우스 우클릭으로 가시성, 이 선 마우스 우클릭으로 가시성. 이렇게 하면 평면도도 크게 여기 중심 표식으로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이 선과 컨트롤러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것은 뭐 위치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바꿔주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뭐 인적 사항이라든가 표제란,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요 중심 마크, 윤곽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씩 숙달이 된다면 강의할 때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다 보면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실행을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개발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렇게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과제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